자, 좀 펴보시고. 이번 시간은 RPM 좀 진도 좀 나가고요. 지름답도 좀 받고. 다음 시간은 시험 보고요. 강남 기출. 일단 여러분들 숙제가 어디까지였냐 하면 여러분 귀류법까지가 숙제였죠? 712번 맞나요? 자, 혹시 질문 없을까요? 자, 없으면 네. 710번 710번 하겠습니다. 아, 710번 x 플러스 y가 무리수이면 x, y는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이다.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이다. 이거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으니까 일단은 왜냐면 얘가 적어도 하나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조금 좀 증명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우를 이용하면 일단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부정을 해야 돼. 부정. 그러면 x, y가 모두 유리수이면 이렇게 하면 돼. 적어도 하나. x, y가 모두 유리수이면 x 플러스 y는 뭐다? 유리수이다. 이게 배우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적어도 하나의 배우, 즉 부정은 전체 모두니까. 그러면 증명 한번 해봅시다. x, y가 모두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x를 a분의 b라고 하고요. y를 c분의 d라고 합시다. 여기서 당연히 a, b, c, d는 상수겠고 분모에 있는 a, c는 0이 아니고 요거는 기본이죠. 분수 형태니까. 그러면 둘이 더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AC분의 통분한 거예요. BC 플러스 AD, 즉 기원전 기원수를 더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만있어 봐.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기원전은 영어인데 왜 기원수는 글이 써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나요? 기원전은 영어잖아. 빌포 크라이스트. 근데 왜 기원수는 글이 써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얘도 뭐예요? 상수. 상수분의 상수꼴인데 AC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얘도 뭐예요? 얘도 유리수가 돼요. 괜찮아요? 따라서 대우명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처음이에요. 깔끔하죠? 또 질문? 없나요? 몇 번이야? 698. 698에 뺐어. 탱크보이가 아직도 있네. 탱크보이는 배맛이죠, 배맛. 피어 맞죠? 배 아닌가? 탱크보이가 여러분들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탱크보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사이즈가 컸어. 이만했어. 그래서 탱크보이였어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탱크가 많이 작아졌죠. 698은 이거예요. P X는 0 그리고 Y는 0 Y도 0. 조건이 얘는 이거예요. 그리고 Q의 조건. Q의 조건은 둘이 곱해서 0. R의 조건은 절대값끼리 더해서 이거 0. 자, 좀 써볼게요. 기억부터 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진리집합 개념으로 하면 어떻게 돼? 진리집합 개념으로 하면 P가 Q를 포함하는 거죠. 그 얘기는 P가 Q보다 어때야 돼? 범위가 더 커야 돼. 맞나요?
근데 지금 봐봐요. P가 커, Q가 커, 범위가. 당연히 Q가 크지. 왜? P는 0명밖에 없지만 Q는 1, 0도 되고 0, 1도 되고 겁나 많잖아. 따라서 얘는 땡. 니은 볼까요? P는 R이기 위한 필요충분이다. 필요충분은 뭐예요? 둘이 지리집합이 같다. 아, 지리집합이 서로 같다. 그럼 같은지 확인해야 돼. 자, 둘이 곱해서 0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돼요. 맞나요? 그런데 미안. P와 R이죠. 내가 지금 Q가 알고 있네. P는 둘 다 0이야. 근데 R도 보세요. 얘가 0 나오려면 X랑 Y랑 둘 다 모여야 돼. 그 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X와 0인 거 말고 R 조건에서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냐고. 없죠. 필수 범위에서 없잖아. 따라서 PR은 뭐예요? 서로 같다. 아, 맞다. 범위가 똑같아. 다른 조건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럼 마지막 디귿. not R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것보다 우리가 대우로 하는 게 낫겠죠? 대우로 하면 Q는 R 이게 낫겠죠? 대우로. 그럼 얘도 Q 집합이 R 집합에 이렇게 포함돼야 돼. 즉 R이 더 큰 범위야. 근데 보세요. R이 커요? Q가 커요? 당연히 R이 크지. 왜? 아니 당연히 Q가 크죠. Q가. 왜? 얘는 0명밖에 안 되는데 얘는 0일 되고 1년 되고 겁나 많잖아.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정답은 니은만 된다. 범위 개념으로 보시면 좀 더 된다 이거야. 먹으러 오는 거야.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역시 도도하네. 도도한 것도 먹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밀크티? 그럼 뭐예요 이게? 음료인데요. 그래요?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요? 시원해 보이 좋아 보이네. 나초는 언제 먹는 게 제일 맛있나요? 나초는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 다음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13번.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밥을 좀 잘 챙겨 드세요. 예, 여러분 한참 성장기잖아. 밥 잘 챙겨 드시고 너무 또 인스턴트 음식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근데 또 안 먹을 수는 없죠, 그죠? 많이 드시고. 자, 대소관계. A는 곱한 다음에 2 더하고요. B는 2배의 X 플러스 Y 이렇게. 자, 이거 대소관계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요? 얘에서 얘를 빼서 이게 0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걸 대소관계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에서 B를 뺀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면 xy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그럼 얘를 y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인가요? 얘는 2로 묶나요? y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얘는 2로 묶으면 1 마이너스 x? 맞나요? 아, 여기가 4였구나. 아, 내가 잘못 적었네. 아, 미안하다. 이게 4였어요. 4. 숫자 대 4.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아, 여기가 4였어. 숫자 대 4였어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네.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이거죠 이제. 얘가 그럼 0보다 크냐 작냐? xy가 2보다 크다며.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정답은 4다. 됐나요? 왜냐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두 개 곱한 거니까. 다음 자 716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절대부등식 같은데 조건이 이렇게 주셨어요. A와 B의 조건이. 자, 일단은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항시키고 제곱을 했네요. 무슨 얘기냐?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마찬가지 얘를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 제곱을 하겠다. 제곱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 위에서 제곱한 다음에 이항시켰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 B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한다 그래서 부등호방이 안 바뀐다고.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왜냐면 A, B가 둘 다 양수니까.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럼 남는 거는 얘 하나만 남잖아. 근데 A, B가 둘 다 0보다 커 같으니까 얘도 뭐예요? 0보다 커 같다. 따라서 얘가 가가 되겠네. 가. 이게 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았다? 아, 얘의 제곱이 얘의 제곱보다. 아, 이거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았어요. 빼봤어. 0보다 커 같으니까. 그럼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0보다 커 같기 때문에 얘도 0보다 커 같고 0보다 커 같고 0보다 커 같으니까 얘를 제곱하지 않은 누구? 얘도 이게 성립한다 이거지. 0보다 커랑 같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거예요. 저 조건 없으면 못해. 그리고 등호는 뭐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만약에 A가 0이면 루트 B고 루트 B니까 똑같죠? 이럴 때 등호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혹은 B가 0이어도 루트 A고 루트 A니까 등호 성립하다. 얘가 바로 네모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가랑보다 착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등호 조건을 A와 B와 같으면 등호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A와 B가 같으면 되지 않느냐.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A, B 같다고 가정해봐. 그럼 여기는 좌변은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같은 건가요? 같지 않죠? 그래서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등호 조건이. 이런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간혹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너무 산술기하에 빠져 있어가지고 둘이 그냥 같다고 하는 게 마치 등호 조건인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끔가다 이런 문제 풀다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 학생이 있어. 등호 조건 하면 무조건 둘이 같을 때 등호 그냥 이게 기계적으로 하는 학생이 있는데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산술기하에서 되는 산술기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719 혹시 여기에 서일 있나요? 서일 없어요? 서운 이번 주 일요일날 나오죠? 이게 못 들었어요? 서운? 강남간으로 가요? 그럼 상관없어요. 강남간은 벌써 시작? 이번 주 시작하죠 바로. 둘 다 강남간 가서 하는 거야? 그럼 상관없어. 전 안 가는데요. 여기서요? 네. 근데 혹시 이번 주 일요일날 나오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네. 그래요? 서울은 그럼 아닌가? 아닌데? 서울은 나오라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하는데 아직 못 들었어요 연락을? 왜요?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연락을 하긴 할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강남간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좀 빨라서 미리 원천하고도 똑같아요. 1월 나오는 거. A, B가 둘 다 양수이고 얘가 12일 때 곱의 최대값이 맥시멈 최대값만 밖에 없네. 이때 A, B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아, 그럼 이거를 구해라. 최대값이 되는 A, B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이게 이제 산술기가 쓰는 거죠. 산술기야. 왜냐하면 합. 근데 산술기가 쓸 때 조건이 뭐예요? 둘 다 양수. 그건 알죠? 둘 다 양수니까. 얘는 뭐예요? 곱한 거에다 뭐 한 거? 곱해한 거. 둘이 곱해. 이렇게. 이거죠? 산술기야. 맞나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다 2분의인데 양변에 2 곱한 거지 그냥 계산을 편하게 위해서.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12라는 얘기야. 그럼 12가 6 A, 지금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능할까요? 그럼 약분하면 얘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나요? 그러면 최대값이 6이라는 거잖아. 얘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6이라고. 6.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6이니까 6이 나오려면 AB가 얼마여야 돼? AB가 6이어야지. 그래야 6이 나올 거야. 6, 6가 36이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AB 최대값 얘가 뭐야? 이게 M이 되는 거죠. 최대값에. 근데 문제는 이거야. 그때의 A, B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그때의 A, B 값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A, B 값은 뭐냐 이거지.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외우는 게 아니야.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6이라는 값은 뭐야? 고정값이야, 고정값. 고정값이에요. 얘가 움직이는 변수야. 얘는 상수고 얘는 변수예요. 그러면 얘가 최대값 나는 건 6하고 어때야 돼? 같은 경우죠? 맞나요? 얘는 상수잖아, 고정값. 그럼 얘가 최대 같다는 얘기는 얘하고 어때? 값이 같은 경우죠? 따라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잖아. 등호일 때 최대값 받는 거. 그러면 이때는 이 둘이 어떤 경우? 같은 경우가 등호 성립 조건 아니에요? 맞죠? 같은 경우잖아, 등호 성립 조건. 그러면 A, B 값은 얼마가 돼요? 곱해서 6 나와야 돼. 그러면 A는 얼마야? 3이고 B는 2면. 지금 무슨 말 이해되고 있나? 왜냐하면 등호성립 조건이고 얘가 6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고 있나? 무슨 말인지? 등호는 A랑 B, 즉 이 둘이 더하는 게 같을 때가 등호성립 조건이야.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은 뭐다? 3, 2, 6 더한 거니까 3, 2에다가 6을 더한 거니까 얼마예요? 11. 6 더하기 5,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좀 정리만 하면 산술기하에서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일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요것만 좀 정리할게요.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조건하에 산술기가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때요? 양수의 합이 줬어. 합이 주어지면 무조건 뭘 구하는 거야? 얘의 뭐를 구한다? 최대값을 구하는 게 관건이야. 근데 만약에 곱을 주어줬어. 그럼 어떻게 돼?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거를 머릿속에 그냥 각인시켜 놓으라. 합이 나왔다? 그럼 곱의 최대값 구하는 거고요. 곱이 나왔다? 그럼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나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셔야 문제 풀 때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그 다음 723번 얘도 이제 산술기하 쓰는 건데 양수 xy니까 산술기 맞죠? 양수니까 x 플러스 y분의 4 곱하기 4y 플러스 x분의 1 얘의 뭐를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자, 방금 전에 얘기했어.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누가 주어졌을 때? 곱이 주어졌을 때 합의 뭐를 구한다? 최소값을 구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지. 아, 그럼 어떤 게 주어지겠다? 곱의 값을 뭔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그걸 통해서 뭔가 값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다. 왜냐면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가느냐? 전개 이렇게 전개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전개. 그럼 잘 보세요. 얘하고 얘를 잘 보라고. 왜 하필이면 XY가 이렇게 역수 형태가 됐을까? 약분시키라고. 약분시키라고.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세븐틴은 뭐예요? 컨스탄트, 상수라고. 그냥 얘는 고정된 수야. 픽스된 값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지. 그럼 나는 얘와 얘를 통해서 뭐를 구한다? 얘와 얘의 합이 뭐가 되면 돼? 최소가 되면 돼. 그러면 이거 그냥 4로 묶어도 되죠. 여기서도 무방하지. 어차피 얘가 최소가 되면 돼. 그러면 나는 사실은 얘도 볼 필요가 없다니. 나중에 3화 곱하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거에 곱하기 이거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어 방금 전에?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즉 이 부분에서 어떤 값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 부분에서 어떤 값이 나올 것이다. 왜? 최소값을 그냥 알아야 되니까. 이쪽의 값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내가 얘기했어. 봐봐. 약분 xy 양수니까. 그럼 얘가 얼마야? 여기가 2라는 값이 나와. 그럼 얘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야? 바로 2라는 거죠. 2. 얘는 2보다 커나 같은 거야. 얘의 최소값이 2야.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17 플러스 얘 2니까 2, 4, 8. 정답은 5번입니다. 됐나요? 따라서 얘가 최소값 되는 경우는 얘가 얘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거예요? 얘와 얘와 같은 경우, 즉 x, y가 1인 경우에 성립한다는 거예요. 역수가 같으려면은 역수가 서수가 같은 경우는 1밖에 없다. 맞나요?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나. 근데 얘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1을 낼 수가 없죠. 1밖에 안 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기하에서 오른쪽 부분, 즉 곱이 있는 부분이 아이고 괜히 좋네. 곱이 있는 부분이 이 오른쪽 부분이 어떤 값이 나올 거라는 거를 미리 예상을 해야 돼.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술기하는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은근히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뭐 고등학교 2, 3학년도 뭐 나중에 조금 뭐 대수나 뭐 미적 이런 거 할 텐데 은근히 나와 산술기하. 근데 코시쇼 가르치는 사실 거의 안 돼. 코시쇼 좀 거의 안 돼. 왜냐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자, 얘도 해보겠습니다.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일 때 얘의 최소값을 이거 그때의 x값을 n이라고 할 때 둘이 곱해라. 잘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미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알 수 있겠다? 아, 오른쪽 부분에서 어떤 값이 나오겠구나. 일단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하필이면 범위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얘가 뭐야?
0보다 큰 범위. 0보다 큰 범위 찾으려고. 얘가 어떤 경우?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x는 우리가 산술기하 쓰려면 산술기하는 양쪽의 수를 더했을 때 무조건 둘 다 양수가 되잖아. 근데 얘는 지금 양수인가요? 아니죠? 마이너스보다 크니까. 그럼 얘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 양수로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변형해 주는 거야. 이렇게 바꿔줘. 얘는 위아래는 똑같은 식이지만 이렇게 얘는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준다. 바꿔줘. 그리고 양수 만들어준다. 왜? 방정이 있어요.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컨스턴트 상수니까 우리는 얘의 뭐만 구하면 돼? 최소만 구하면 돼. 그쵸? 그럼 얘의 최소는 어떻게 돼요? 2배의 제곱근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 이제는 이게 탄소기가 쓰는 게 가능해진다. 그럼 당연하게도 얘도 마찬가지로 약분되죠. 얘 값이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따라서 얘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4란 얘기예요. 그러면 4-1이니까 얘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3이 되겠네. 이게 바로 얘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x값은 뭐예요? 그때의 x값은 얘가 최소되는 것은 얘가 얘랑 어때? 같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와 얘가 어때? 같다는 거. 아,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분의 4가 어때요?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야. 같은 경우.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얼마예요? 1. 얘 2고 여기도 2잖아. 1. 괜찮아요? 따라서 이때 n값이 1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정답은 3이다. 정답 2번이죠. 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에서 산술기하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는지 최소값을 구하는지를 딱 문제를 보면서 바로바로 나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어요. 다음 731번 보겠습니다. 코시바르츠 부등식을 쓰는 건데, 자, 코시바르츠 부등식은 항상 산술기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문제에서 양수라는 조건을 주어주면 무조건 뭐 쓴다? 산술기야. 근데 문제에서 실수라는 조건을 주어준다? 그럼 뭐 쓴다? 코시바르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산술기하보다 코시바르츠가 훨씬 범용성은 넓죠. 왜? 실수 범위까지 확대해서 사용 가능하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용성은 넓지만 계산이 어떻다? 불편하다.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는다. 자, 얘는 제곱의 합이 4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뭐를 구해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코시바르츠 부등식 여러분들 위에 써있지만 좀 한 번만 정리 좀 해보면 당연히 A, B, X는 실수입니다. 실수. 얘가 누구보다 커나 같다? 이거보다 커나 같다. 이게 코시바르츠 부등식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값을 주어줬으면 뭐를 구하는 거예요?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요. 이 값을 주어줬으면 얘의 뭐를 구하는 거예요?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랬어요? 최대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값을 알 수 있을까요? 얘의 값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의 뭐를 구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쟤랑 원리가 똑같다고. 아, 그럼 나는 이 코시바르츠 부등식 쓰는데 여기서 어떠한 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 정도의 상황은 머릿속에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간다. 됐나요? 그러면 얘는 뭐냐? 얘를 보려면 앞에다가 1을 적어준다.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야?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거기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얘랑 해놓고 얘랑 해놓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다.
이런 느낌으로 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되면 문제를 못 푸네. 왜? 내가 구할 거는 x 플러스 y 최대가 아니고 뭐예요? x 플러스 2y 최대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 여기를 2라고 이렇게 적어줘야겠네. 여기도 2라고 이렇게 적어줘. 왜? 내가 구할 거는 x 플러스 y 최대가 아니고 x 플러스 2y의 최대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값이 얼마예요? 1, 4니까 5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것도 값이 나왔잖아. 얘 4잖아. 4 5 곱하기 4. 나의 예상이 맞았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왼쪽 부분에서 어떠한 값이 나올 확률이 높다. 따라서 얘가 이거의 제곱이니까 얘의 최대는 뭐예요? 루트 20이죠. 루트 20 맞나요? 그럼 루트 20은 뭐예요? 2루트 5 정답은 그래서 2번 2루트.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풀면은 이렇게 푸는 게 맞지. 엄밀하게 푼다고 하면 엄밀하게 푼다고 하면 이렇게 부등식을 푸는 게 맞죠. 엄밀하게 푼다고 한다. 조금 더 엄밀하게 푼다고 한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차공식 써가지고 합차공식 써서 얘의 범위가 마이너스 2루트 5에서 2루트 5 사이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부등식을 푸는 게 맞지. 좀 더 엄밀하게 푼다면 합차공식 풀어가지고. 그래서 얘의 최대는 얘고 최소는 얘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엄밀한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해도 되지만 서술형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서술형이면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또 하나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은 등호 조건이잖아. 즉 이거랑 값이 같을 때잖아. 따라서 x와 2y가 어때야 돼? 등호가 성립해야 한다. 그런 것까지 다 줘야지. 왜냐면 우리 등호 성립 조건 우리 했잖아요. 등호 성립 조건. 얘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뭔가요? ay bx. 얘하고 얘. ay는 bx와 같다. 이게 등호 성립 조건 아닌가요? 코시바르치에서 엄밀하게 가면 얘까지 써줘야지. 서술형입니다. 얘까지 써줘야 돼. 그래서 y는 2x와 같다. 요거까지도 붙여줘요. 됐나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내신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때 내신에서는 코시슈바르츠가 안 나오는 경우는 내가 거의 못 본 것 같아. 내신은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와요. 내신에서 절대 공식 나와요. 그게 객관식으로 나올지 혹은 서술형 구하식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역대 고등학교들 이렇게 내신 문제 쭉 보면 코시바르츠가 아예 안 나온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한 문제나 두 문제 무조건 나와요. 내신에서. 그래서 코시바르츠 알고는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735번 보겠습니다. 자, 길이가 40대 철망을 모두 사용하여 그러니까 철망을 모두 사용해가지고 이런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알죠, 여러분들? 돼지우리 같은 우리, 그죠? 우리, 소우리, 돼지우리.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안 들어? 그 생각 안 들어요? 말들이 있는 경우는 우리란 말 쓰나요? 마국간이라고 그러죠? 그죠? 소들이 모여있으면 소우리란 말 쓰나요? 안 쓰죠? 맞잖아. 여러분 소우리란 말 들어봤어요? 안 쓰죠? 근데 왜 돼지는 돼지우리라고 해요? 혹시 그런 생각 해봤나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말이나 소 키우는 거 축사 본 적 있나요? 소 키우는 거 보통 우리가 축사라고 하잖아. 소 우리란 말 안 쓰잖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나 말은요 독방이다. 독방.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세퍼레이트해서 키운다고. 사육할 때 키우는데 나름 1인실이야. 1인실. 소나 말은. 왜? 이유가 있습니다.
소나 말이 엄청 예민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소가 생긴 건 그래도 엄청 예민합니다, 여러분들. 말도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말 잘못 건드리면 말 뒷발로 치워가지고 막 다 당하잖아. 그게 그만큼 예민해 말이. 그래서 지들끼리 만약에 붙어놓잖아요. 겁나 싸웁니다. 막 발로 차고 막 물어뜯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독방 1인실로 나를 이렇게 좀 컴포터블하게 컴포터블하게 좀 세팅해 준 거야. 그런데 픽은 어때요? 그냥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모아두죠? 왜냐면 얘네들은 별로 안 예민해. 그냥 지들끼리 막 뭉대고 막 해도 별로 그게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돼지들은 이렇게 해놔야 또 자기들끼리 막 짝짓기도 해가지고 돼지는 한 번에 막 10마리, 20마리 낳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소가 여러분 한 번에 10마리 낳나요? 소는 한 마리밖에 안 낳습니다. 말도 한 번에 한 마리밖에 못 낳아.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소와 말은 짝짓기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만큼 예민해. 암컷 수컷들이. 그래서 보통 그 수의사가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주사기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줘요. 너무 예민하니까 애들이. 근데 돼지는 그냥 막 그러니까 동물의 습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그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축사도 많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말 우리, 소 우리 이런 건 안 들어봤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우리를 만들었어요. 전체 우리의 넓이의 최대값 구해라. 자, 이렇게 해볼게요. 가로를 A라고 하고 세로를 이렇게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가로가 몇 개야? 2개. 세로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 이거 아닙니까? 근데 길이가 40m인 철망 다 썼으니까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이게 40이 돼. 다 썼을 때. 여기서 A가 하나씩 하나 나왔어. 근데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요. 넓이의.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얘의 넓이는 뭐예요? AB죠?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아까도 산수에서 마찬가지. 최대값 구하는 거는 얘와 얘의 뭐를 주어준다? 합을 주어준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최대값이기 때문에 누구의 값을 주어줄 가능성이 높다? 얘의 값을 주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대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둘 다 양수죠? 길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따라서 산수기가 쓰는 게 가능하다. 근데 얘 값이 얼마라고? 40이라고. 그럼 약분하면 22 8 AB 이렇게 되는 거예요. 8AB. 괜찮나요? 그러면 AB는 얼마가 나와야지 얘가 20이 나오죠? 얘가 400이 나와 있잖아. 400을 8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50 아닌가요? 8, 5, 40. 그쵸? 따라서 AB의 최대값은 50이 된다. 정답이 2번. 근데 이때 얘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최대이기 때문에 이때의 조건은 뭐예요? 2A와 4B가 같을 조건. 즉 A와 2B가 같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113쪽에 실력업 세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거는 최대한 좀 같이 보면서 고민도 좀 해보고요. 763, 764, 765 이 세 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면 얘기하세요. 좀 어려우면. 자, 763.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온 음료의 원래 양대 산맥이 뭐였나요? 게토레이 아니다 게땡레이 그 다음에 포땡 스웨트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게땡은 미국 거고 포땡은 일본 겁니다. 그런데 그 양대 산맥을 허무는 애가 나왔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혹시 본 적 있나요? 노란색, 흰색, 주황색 색깔 겁나 많고 거기 비타민이라고 써있는 애 있는데 혹시 그런 이온음료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 겉에 비타민이라고 써있나? 색깔이 겁나 많아. 흰색, 노란색, 뭐 파란색, 빨간색 겁나 많아. 얘네가 지금 평정했습니다. 미국이랑 북미랑. 근데 이 이온 음료를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 NBA의 겁나 유명한 스타. 돌아가신 코비 브라이언트. 걔가 이거 투자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이온 음료 이 사장이 와가지고 코비 브라이언트한테 아 우리가 이런 이온 음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얘네가 겁나 영세하는 거죠. 영세하는 회사. 아무도 걸떠보지 않았어. 근데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겁나 세게 한 거죠. 근데 대박 났죠. 대박 나가지고 돈 겁나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의의 사고로 RIP 돼가지고. 그래서 전체 집값을 보겠다. 전체 집값.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PQR. 아, 부분집합 P, Q, R. 이게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고 다음 세 문제가 모두 참이다. 아, 그러면 가 조건을 통해서 난 뭘 할 수 있냐면 P가 Q를 포함한다. 그 다음 나 조건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나요?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된다. 그리고 다 조건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Q의 여집합은 R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포함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르세요. 자, 기억 볼게요. 기억. 기억은 Q 마이너스 P의 여집합이 뭐다? 공집합이다. 과연 얘가 맞냐 안 맞냐 이거죠. 맞냐 안 맞냐. 일단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 얘랑 얘를 잘 보시면 보세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데 Q는 또 어디에 포함돼요? P에 포함돼. 가나를 보면 맞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의미하는 거?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데 걔는 또 P에 포함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캐치해야 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지.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돼. 근데 그 Q도 P가 포함하고 있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돼? 이게 좀 내가 볼 때 이 문제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 사실. 이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려면 P집합이 전체집합이 돼야 돼. 이게 어려워 이 문제. 내가 볼 때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야. 얘에서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P가 전체 집합이어야지 가능해. 그럼 얘는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좀 어려워. 그 다음 여기서 우리도 뭘 할 수 있냐면 대우. 얘의 대우가 성립하기 때문에 R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된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보세요. Q는 P에 포함되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이런 식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놓고선 기억을 보면, 자, 기억은 결국 무슨 말이야 얘가? 여기서 예를 들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이게 봐보세요. P가 뭐라고 그랬어? 전체 집합이잖아. 그럼 P의 여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이죠? 그럼 얘가 공집합인데? 근데 Q에서 공집합했더니 공집합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럼 여기서 공집할 때 공집합이라는 Q가 뭐야? 공집합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가능하려면. 맞잖아. 근데 Q가 공집합이면 얘를 포함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걔가 틀렸다는 거야. 그럼 니은 볼까요?
R이 P에 포함된대. 자, R의 여집합은 P에 포함되는 게 맞죠? 그쵸? 근데 어차피 P는 뭐야? 전체집합이잖아. 전체집합은 여집합이든 뭐든 다 포함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얘는 맞지. P가 전체집합이야. 그 다음 디귿. 디귿이 좀 어렵네요. Q의 여집합은 P와 R의 교집합에 포함된다. 근데 잘 보세요. P와 R의 교집합은 P는 전체집합이니까 얘가 그냥 R이란 얘기야. 그럼 R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느냐? 맞지? 여기 나왔잖아. 따라서 디귿도 같아. 정답은 니은과 디귿. 무슨 말 이해되고 있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이 명제 단원도 그렇고 집합, 특히 집합보다 명제 단원이 좀 더 그런데 실제로 명제 단원은요 개수적인 연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연산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판단. 얘가 좀 어떤 상황인지 논리적인 판단.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건지. 근데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연습, 논리적인 판단에 대한 연습, 이게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의 연습. 여러분 나중에 미적분 가면 이런 걸 많이 하죠. 고난이도 이런 걸 많이 하죠. 연산? 연산 많은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쉬운 문제예요. 연산이 복잡한 문제? 오히려 그게 쉬운 문제라고.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요. 연산은 별거 없어요. 근데 그 연산을 가기까지의 과정의 논리적인 어떤 내가 전개를 해야 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그게 진짜 어려운 수학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잘해야 진짜 잘하고 1등급 되는 거예요. 뭐 연산이 복잡해요. 아니 그게 오히려 쉬운 문제라니까. 자, P 조건은 이거고 Q 조건은 여기서 얘하고 그 다음에 얘가 모두 거짓이 되도록 이게 모두 거짓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값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렇게 가보죠. 얘는 뭐가 같나요 결국? x-k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요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뭐를 구할 수 있어? x의 범위는 결국 k-2와 k 플러스 2 사이다. 이게 이제 x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얘가 x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뭐예요? 얘하고 얘를 x의 범위로 찾는 게 핵심. 근데 사실 지금부터가 더 어려워. 지금부터가 더 어려워. 이게 둘 다 거짓이래. 이게 뭔 소리냐 이거지. 자 그러면 P 집합이 Q에 포함돼서도 안 되고 P 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돼도 안 돼. 왜냐면 거짓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게 진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Q집합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 자, Q는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에 이게 바로 Q예요. Q. 이게 Q야 지금. 근데 P는 Q에 들어가도 안 되고 Q의 여집합에 들어가도 안 돼. 이게 뭔 소리지 대체? 그러니까 봐봐. 지금까지 계산한 거 있어요? 이거 계산 어렵지 않잖아. 지금까지 복잡한 계산한 거 있나요? 없다고. 근데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내가 기하적으로
혹은 이거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는 그 판단을 하는 게 어려운 거라고. 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지. 어떤 상황일 때 저런 상황이 나오냐. 이걸 내가 어떻게 판단할 거야. 대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지? 아니 P는 Q에도 포함 안 되고 여지파에도 포함 안 되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대체?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가 돼야지 이게 지금 가능한 경우가 되는 얘기죠? 얘가? P가? 어떤 경우가 돼야 될까요? 이게 진짜 어렵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모두 거짓이어야 돼. 이게 모두 거짓이 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자고. 반대로 무슨 얘기냐? 그럼 만약에 얘의 반대인 이거나 이거인 경우는 대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 이거지. 그럼 그 경우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약간 귀루법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거를 당장 생각하기 어려우니 그럼 나는 이 경우를 생각해서 이거를 제외한 경우로 바라보겠다.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야. 자, 첫 번째 경우는 보면 P가 Q에 포함돼야 돼.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돼야겠지. P가 이게 첫 번째 경우. P가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려면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나요? 자 일단 얘가 뭐야? K-2죠. 아 K-2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나 같아야 돼. 그리고 여기는 뭐야? K 플러스 2죠. K 플러스 2는 5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포함시키는 경우고 어차피 여기도 등호가 있고 얘도 다 등호가 다 있잖아. 그쵸? 양쪽에 다 등호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저거? K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K는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 이게 뭐야? 포함되는 경우라고. 그럼 포함 안 되는 경우는 뭐예요? 얘의 반대지. K는 뭐야? 1보다 작거나 K는 3보다 크거나 이래야지 뭐야? 포함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하나 찾은 거야. 이해되고 있나요? 여기 위에가 포함되는 경우잖아 지금. 포함되는 경우를 내가 했다고 1번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포함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이 범위가 지금 첫 번째 범위가 하나 형성이 된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우. 그럼 지금부터 뭐 한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경우야. 자, 두 번째 경우는 Q의 여집합이 얘를 포함해야 돼. 아니, 이건 뭔 소리야 이거야? Q의 여집합이 얘를 포함해야 돼. 그럼 어떤 경우냐면 P라는 애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거나 혹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P가 이렇게 와야 돼. 그래야 Q의 여집합 P를 포함하는 거야. 이해되고 있나 지금 상황은? 이해가 안 되면 얘기하세요. 이거 이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거 뭐 계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얘가 얘를 포함하는 경우는 Q의 여집합이 이 양쪽 끝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P가 이쪽에 있거나 P가 이쪽에 있거나. 그럼 이 경우는 뭐냐? 여기에 있는 애가 뭐야? K 플러스 2잖아. 아 그러면 K 플러스 2, 즉 큰 쪽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됐나요? 근데 얘는 또 포함되는 경우니까 같으면 또 안 돼. 얘는 작아야 돼. 왜? Q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해됐나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여집합이잖아. 여집합. Q가 마이너스 1을 포함해. 그럼 Q 여집합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돼야지. 이해되고 있냐 그 말인지?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거나 또는 여기 제일 작은 애 누구야? K-2. K-2가 누구보다 크다? 5보다는 커야 돼. Q의 여집합이니까 5를 포함하면 안 된다고.
Q 여집합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근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K의 범위는, 위에서 나오는 K의 범위는 넘기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얘는 7보다 크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요거. Q 여집합 P를 포함하는 경우. 근데 우리는 그 경우가 아니어야 되잖아. 그럼 얘의 반대. 즉 얘의 반대는 뭐예요?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그리고 K는 7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K의 범위가 나온 거예요.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 우리가 K의 범위 찾으면 돼요. 나머지는 계산이야. 지금 이해되고 있나요?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어렵다고요. 이거를 생각하는 게 어렵다면 마치 우리가 약간 귀루법 혹은 여집합의 느낌으로 이거에 반대되는 애를 생각해서 이거를 제외한 얘, 이거에 반대되는 애를 생각해서 이거를 제외한 얘, 이렇게 우리가 접근했다고. 왜? 얘를 생각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뭐를 찾으면 되지? 지금부터 이제 교집합을 찾으면 되지. 왜? 얘도 성립하지 않고 얘도 둘 다 거짓인 거니까. 이거의 교집합. 따라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K의 범위는 1보다 작고, 즉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K는 3보다는 크고 7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게 바로 최종적인 K의 범위가 됩니다. 근데 모든 정수 K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드러나는 모든 정수 K는 뭐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여기서 4, 5, 6, 7. 이거 다 더하라. 그럼 정답 얼마예요? 16. 이렇게 떨어져. 이거 다 더하면 16. 이해되고 있나요? 좀 이해가 안 되면 얘기하세요. 이게 좀 어려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논리적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난이도가 있는 명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765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지금 3cm 30도. 이 길이가 3cm고요. 여기가 30도래요. 이렇게. 그리고 BC의 점 P에서 지금 이 얘기네. 여기 임의의 점 P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M이라고 하고 얘를 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PM. 그러면 여기가 P니까 얘가 구하라고 한 것은 PM분의 AB. 성분을 생각할게요. 그냥 PM분의 AC.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도 주어졌네. 이 길이는 얼마다? 4라는 거를 지금 주어졌습니다. 일단 왠지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 보니까 산수기가 쓸 것 같아요. 왜? 길이니까. 넘어서는 산수기가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오른쪽, 즉 곱하는 지역 있잖아. 그 제곱근이 있는 개의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개의 값이 나와야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PM과 PN을 미지수로 정리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해볼게요. 얘를 X로 잡고 얘를 Y로 잡을게요. 그러면 결국은 A, B는 3이니까 얘는 뭐예요? X분의 3 더하기 PN은 Y죠. Y분의 4. 얘의 뭐를 구해라? 최소를 구해라. 지금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그럼 얘는 곱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이 딱 떨어지는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XY와 관계된 뭔가 관계식을 내가 하나 찾아내야 돼. 그래야지 그걸 이용할 수 있어. 왜냐면 미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그 관계식을 어떻게 찾느냐? 넓이 관계에서 봅시다. 넓이 관계.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합하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거기서 xy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AB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0. 알죠? 2분의 AB 사인 세타. 얘가 뭐와 같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높이 x 더하기 2분의 1 밑변 4 곱하기 높이 y. 여기서 x가 나와. 이해되고 있나요? 얘가 이 두 삼각형 넓이 아까 같다. 사인 30 얼마야?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사인 30 얼마야? 아 진짜 몰라요? 아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사인 30 2분의 1입니다. 모르시면 안 돼 이건. 특수하게 이런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거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럼 얘는 결국 이렇게 약분되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3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3x 더하기 2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2를 곱해. 양변에 2를 곱하면 3x 플러스 4y는 6이다. 아, x, y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하나 나온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얘를 써보겠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얘를 당연히 x, y가 양수니까 둘 다 양수겠죠. 그러면 산수기가 쓰려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최소값을 구하려면 그럼 여기서 뭔가 x, y 값을 내가 알아야 돼. 즉 x, y의 곱을 내가 알아야 돼.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찾을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 어떻게 보면 난점이야. 이걸 그냥 한수기에 쓰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여기서 x, y의 곱의 값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얘의 최소값을 알려고 하는 건데 나는 이 x, y의 뭐를 알는데요. 최소값을 알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논리적으로 가는 거야. 얘의 최소값을 알고 싶으면 나는 x, y, 즉 x, y 곱의 최소값을 알면 돼. 그거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이거. 무슨 얘기냐? 얘도 뭐예요? 둘 다? 둘 다 뭐예요? 양수. 그러면 얘도 산술기하고 가능해요.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6이야, 6.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네.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원한 것은 이거야. 내가 원한 것은 얘의 뭐를 알아야 돼? 최소를 알아야 돼. 아니다. 미안해. 미안해. 취소할게. 얘의 뭐를 알아야 돼? 최대를 알아야 돼. 미안해. 왜냐면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에.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이거잖아, 이거. 그럼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xy 입장에서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지. 이해됐나요? 분모에 있으니까. 이 값을 나는 최소로 원하는데, 그럼 xy는 최대가 돼야지.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서 그럼 xy의 최대를 구하겠다고. 왜? 얘가 6이니까 최대는 얘랑 같을 때거든. 따라서 3은 12xy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둘이 같을 때가 얘가 최대잖아.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게 3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면 돼? 9가 되면 있잖아 9. 즉 12xy가 9가 되면 돼. 아 얘가 9가 되면 돼. 그럼 xy는 얼마요? 3, 4, 12 4분의 3이 되겠지. 얘가 뭐야? xy가 최대입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나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저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겠습니다.